오늘은 지난 가을에 겪었던 황당한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3달 동안의 여행 중 촬영했던 동영상과 사진이 담긴 외장하드가 훼손된 사건과 춘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드론이 호수에서 사라져버린 황당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참사는 3개월간의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 훼손 사건입니다. 대부분 여행 중에 촬영한 영상은 여행 중에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합니다. 그래야 좀 더 현장감 있는 소감과 정보를 담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행은 워낙 촬영 영상이 많아 여행 중에 편집을 모두 마치지 못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오니 영상 편집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여행 정리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 처리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가고 영상 편집은 미뤄집니다. 그러던 중에 테이블에서 영상을 편집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외장하드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거실 바닥이 타일이어서 좀 걱정은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외장하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외장하드를 연결했더니 드르륵 하는 겁니다. 순간 긴장이 됐죠. 한 번, 두 번 다시 전원을 껐다 켰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제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외장하드 하나 더 준비해서 복사해 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래도 외부가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 외장하드와 동시에 떨구었는데 고무재질의 외장하드는 멀쩡했습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전문 데이터 복구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복구된다 해도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 상관없이 영상만 되찾을 수 있다면 하고 기대했지만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훼손된 외장하드를 가지고 삼성 AS센터에 갔더니 외장하드는 AS센터에서 취급하지 않고 수원의 삼성전자 외장하드팀을 연결해 주더군요. 그래도 제조사에서는 복구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문의했더니 역시나 훼손된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으면 새 제품으로 무료 교환해 주겠다면서 신청하라더군요. 제가 새 제품으로 교환받은 방법입니다. 우선 삼성 외장하드의 무상기간을 확인하고 전문업체의 복구 작업 확인서를 작성해서 훼손된 외장하드와 함께 보내달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훼손된 외장하드와 확인서를 삼성전자에 보냈더니 며칠 만에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습니다. 외장하드는 자기적인 원리를 이용해 아무래도 디스크의 헤드에 의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삭제하다 보니 물리적 충격에 의해 작동의 오류나 훼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SSD 외장하드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만 비용이 상당히 비싸 부담이 있죠. 어차피 잃어버린 영상 자료는 이제 있고 앞으로는 그래도 오래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SSD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참사는 촬영 중이던 드론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전에 한번 춘천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동영상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디테일한 루트를 드론 영상까지 이용해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려 했습니다. 이 가을 아름다운 춘천의 의아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소개하려고 드론을 이용해 몇 번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 촬영을 하던 중 호수 위에서 갑자기 드론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호수면을 날아 숲속으로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이륙해서 처음 30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컨트롤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호수면을 날아 숲속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컨트롤러를 작동해도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마치 누군가 납치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 컨트롤러를 가지고 신호를 찾아갔죠. 지도상으로는 1.4m 지점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조정기의 신호를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전송된 사진으로 봤을 때 소나무 위에 걸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가 숲에서 호수 위로 휘어진 소나무여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에 지역의 아마추어 드론협회 분들의 도움을 받아 2대의 드론으로 가장 가까운 추적 위치 주변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으로는 아마 캘리브레이션을 자주 해주지 않아서 GPS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실종 위치도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드론 비행 전에 꼭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드론이 현재 자신의 GPS를 입체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걸로 드론을 날리기 전에 꼭 하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매번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고 이번에도 3주 전쯤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후로는 하지 않았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는 사이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3년을 사용했고 그동안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영상을 선사했던 드론을 이제는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드론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생각해보니 가장 기초적인 수칙을 소홀히 했고 사실 드론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모르고 그저 드론을 구입해서 날렸구나 하고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자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드론 면허증을 따기로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드론 면허는 제1종부터 4종까지 있는데 4종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은 법률적으로 250g 미만은 면허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드론 이용자들은 250g 미만의 드론을 이용하고 면허 없이 취미로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론 면허 4종은 250g부터 2kg 미만까지 운용할 수 있고 3종은 2kg 이상 7kg 미만, 2종은 7kg 이상 25kg 미만, 그리고 1종은 25kg 이상 150kg 미만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4종은 실기시험 없이 사이트 내에서 8과목을 6시간에 걸쳐 동영상 교육과 학과시험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 모두 생소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지식에 항공 관련 법률까지 나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90점으로 합격해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의 기능은 다양해지고 무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상급 면허를 획득할수록 활용도도 넓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3급, 2급, 1급까지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추억이 가득 담긴 카메라를 잃어버린 적 있으시나요? 카메라를 잃어버린다 하면 그 안에 있던 필름만이라도 사진만이라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했습니다. 드론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 안에 있던 영상만이라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저 바람뿐이죠. 지난 가을 2번의 참사를 통해 생각한 점은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였습니다. 급하다고 번거롭다고 지나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많은 걸 알아야겠더라고요. 기본을 모르면 기본에 충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소하다고 이미 아는 거라고 지나쳤던 사용 설명서마저도 앞으로는 소중히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도 유튜버의 소소한 실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